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밖에 좀 오늘도 많이 네, 조금 덥죠? 덥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최근의 일본에 대해서 구미, 유럽이나 미주 쪽 언론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네. 미국의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 신문이죠. 뉴욕타임스가 일본 정부를 향해서 독재 체제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고 보도의 요지는 뭐죠?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얼만큼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꼭 일본만이 아니고 이제 뭐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일본을 비판을 한 것은 일본에서 언론을 대하는 그러니까 언론의 그 자유가 얼만큼 보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비판 기사였는데 네. 그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대하고 있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아, 일본 정부가 네. 국내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네, 네. 어 그 일본의 언론 환경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뭐 일본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뭐 낯설지가 않죠. 그런데 일본 언론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언론을 봐도 이제 비슷한 익숙한 그런 환경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뉴욕 타임스에서 그 기사 자체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음흠. 그런데 언론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enemy of people는 아닐지 몰라도 음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민의 적 아니겠습니까? enemy of people 이게 갑자기 그 말을 뜬금없이 왜 했냐면은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향해서 enemy of American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트럼프는 아주 좀 저급한 말이어서 미안합니다만 주류 언론에 대해서 특히 NYT하고 CNN 같은 데 대해서는 아주 이를 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기 조금 비판하면 콕 찍어 가지고 막 네. 더 서너 배는 더 센 욕으로 그렇죠. 바로 화답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 이게 또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뭐 의뢰 그냥 우리도 예. 무덤덤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죠. 대통령이 언론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어떻게 언론을 대해서 인민의 적이라는 말을 그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아마 그런 말을 했다가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 그 뉴욕 타임스가 말하는 걸 인민의 적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예.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가히 독재 국가 의 행태가 이제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 일본의 도쿄 신문의 이제 기자인데 그 스물 아니 죄송합니다. 그 43살의 여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뭐 유능한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음음. 그 관방장관의 그 대언론 이제 브리핑 자리에서 예. 질문을 했는데 스가 관방장관이 당신의 질문에 내가 굳이 이것저것 다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린 거.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찝어가지고 이제 뉴욕타임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뭐냐면은 기자 현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잘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기자 구락부라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구락부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는 정부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총리실을 포함해서 일본의 대부분의 그 관공서 기관들 하다못해 저기 마지막 말단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예.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기자 클럽이라고 하는 기자 구락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기자에게 좀 우대하는 음음.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기자들에게 들어온 기자들에게만 흘려주는 네. 다시 말하면은 그 독립 언론이라든가 작은 신문사의 언론들은 그 기자들은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예.
그러면은 정보에 아무래도 그 소외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기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 관공서하고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유착 관계. 주고받는 네. 이런 건 내가 빼줄 테니까 이런 거 하면 달라.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이게 그런 그 언론 환경,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서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한 거죠. 뉴욕타임스가 아주 정확히 봤네요. 그런데 정확히 제 경험에 비추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의 일본 언론 환경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전 세계의 기자단, 이제 한국에서는 기자단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기자 클럽인데, 네. 클럽의 일본식 발음이 이제 구락부겠죠. 예. 그게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한국의 기자단은 일본 신문사, 방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을 보고 차용해 와서 네. 수입한 거고, 좋은 것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는 아예 기자단이라는 건 없는데, 네. 근데 일본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어라? 그건 기자들이 그냥 단순한 친목 서클이 아니고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된 기자들에게만 뉴스 자료, 프레스킷이 릴리스되고 배포되고, 네. 그리고 후발 신생 언론사 기자가 기자 구락부에 가입하려면 기자 클럽, 그 기자 구락부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찬성을 얼마 얻지 못하면 못 들어와요. 네. 그러니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희한한 제도가 있나. 그렇죠. 왜 기자 클럽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일단 먼저 보이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에서도 또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기자에 대해서 무슨 기존 기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오니 많이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렇죠. 그게 네. 무슨 권력이며 그들에게 무슨 권리를 누가 주었다고. 이게 기자가 할 행동은 아니죠. 그럼요. 첫 번째 그 문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정부 기관에서 한마디로 그 먹을 것을 싹 이렇게 요거 먹을래 어떡할래 말 들을래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의 존폐를 위협할 만큼의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도 같은 언론 입장에서 그 동종 업계를 공격하는 어떤 약간의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작심하고 아마 이번에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기자단 또는 기자 구락부, 이것은 폐쇄성, 네. 언론의 폐쇄성과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권력 내지는 특정 부서와 어떤 특정 사안을 놓고 유착하거나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네네. 물론 그게 요즘은 이제 언론사가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특정 사안을 두고 담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라는 게 눈에 불을 켜고 뭐 정보 없나, 특히 이제 자기 그 기자단의 주요 취재 영역을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그래요. 한국 기자들도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써요. 네. 뭐 취재 영역, 취재 범위 이렇게 말하면 아주 촌스러운 놈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뭐 나와바리가 어딘데 왜 내 나와바리에 네가 들어와서 난리야, 뭐 이런 것. 예를 우리나라 들면 언론계에도 그 일본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저 인쇄업계나 미용업계보다 더 많아요. 예. 못 고쳐요.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누워서 침뱉긴데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뉴욕타임스에서는 당연히 신기하고도 폐쇄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이게 예. 얼마나 이제 심각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아마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면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본의 그 재팬 타임스라고 하는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문이 과거에는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신문입니다. 진보적이란 의미가 어떤 정치적인 정파의 의미라기보다는 언론의 속성상 그 권력을 감시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런 그게 언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언론은 진보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뭐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네, 재팬타임스가 이제 그런 입장, 비교적 그런 입장이었는데, 재팬타임스가 지난해 11월 어느 하루 기사에서 한국 관련해서 기사가 옛날에 강제징용공이라고 예.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강제로 데려가서 이제 그 노역을. 노역을 시켰던 거를 강제징용공 음.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도 썼던 것이죠.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해 11월에 재팬타임스가 강제징용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음흠. 그게 노역 그 강제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서 그 노역을 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단어를 바꾸죠. 그건 완전한 왜곡이네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 기사 아래에다가 이유를 써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이것이 이제 더 객관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뭐 이런 것, 왜냐하면 그 쌍방간의 어떤 그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잘 지목을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올해 4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Zeitung가 이제 줄여서 너무 기니까는 파츠라고도 하는데 음흠. 비교적 유력지죠. 독일 유력지지만 예. 독일에서는 진보보다는 보수적 성향의 신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Zeitung이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일본의 현재의 그 언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팬타임스 같은 경우도 저 소위 말해서 기자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부의 고급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정도, 나 용어 좀 그거 쓰지 마라고 하면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점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Zeitung지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의 협조 공문 내지는 은근한 압박으로도 느낄 수 있는 협조 부탁을 네.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일본 현재의 그렇죠. 언론 실태. 그래야 이런 거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실은 그렇게 고급 정보 주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한국의 이를테면 뭐 청와대 출입기자단,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 요즘 같으면 뭐 외교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가 좀 핫하겠죠. 일본 무역 공격 건에 대해서. 네네. 저는 무역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역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신문한테 어떤 의도로 뭐 하나를 준다. 그럼 그 신문은 말하자면 특종이니까 대서특필 하겠죠. 네. 그 다음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다른 기자단, 언론으로부터. 다른 네. 기자들로부터. 네네네.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A일보하고 지금 외교부가 뭐 내통 하나, 통정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기자들 용어로 그냥 기자실 용어로 어마어마하게 조져버려요. 장관부터 뭐 공보 라인부터 대변인까지. 그래서 네. 웬만한 배포로는 그렇게 고급 정보를 한 언론사에만 주는 일은 거의 없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그 파츠 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한 언론에게만 고급 정보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자단에 가입된 언론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차별 듣지 없이. 않으면은 여기 네. 그 안에서 기자단에서 소외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혼자만 준다는 그게 아니고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범위에서 그 빠진다는 거, 소외된다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부터 노태우 때까지는 김영삼 정부 때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적어도 김대중 정부가 이제 대언론 관계는 굉장히 세련되고 조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첫 번째 정부 같고요. 네. 박정희 때는 이제 제가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경험해본 정권은 제가 기자가 돼서 경험해본 거는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까지 이제 일선 기자로 접해봤는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특정한 언론에게만 뭐 하나 주는 일이 많았어요. 네. 특히 조선일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네, 네. 이런 거 많았고요.
근데 그 뒤로 많이 이제 줄었고 당연히 그런 건 없어져야 네. 되고요.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네. 토론이라고 치면 우리 네네. 임 소장님께서. 네네. 그 우리가 흔히 그 나라의 언론 지수를 이렇게 매겨서 발표하는 거 네. 있잖아요. 예예. 일본이 상당히 그게 좀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그렇죠. 후질 거예요. 제 예예. 기억으로 한 67위 67 정도 입니다. 예. 맞죠? 예예. 예. 우리가 한 1 위. 41위? 올해가 41 위입니다. 아 47쯤이었는데 하나 올라온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점도 외신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는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들어가서 사이트에 있으니까, 인터넷 있으니까 들어가봐서 확인하시면 압니다. 뭐 제 말이 거짓말인지 예예. 팩트는 그건 보도도 돼요. 해마다 한 번씩. 보도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이후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30위 정도가 뚝 떨어졌어요. 예. 그랬죠. 그랬다가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30위 이상으로 쑥 올라가 버렸거든요. 우리 한때 가장 좋았을 때가 23, 4위도 한 번 한 적이 네. 있어요. 예. 이게 한국이. 인제 거의 70 몇 위권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지난해 급격하게 올라갔고, 회복된 거고. 올해 다시 두 계단이 올라갔어요. 그 결과 올해가 인제 2019년 언론 자유 지수가 우리가 41위가 된 건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언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어떻게 41위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 그러는 건 좀 그러게요. 문제가 있죠. 그 동양식 권위주의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예. 중국도 굉장히 낮고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유 지수를 순위를 쭉 매기지 않습니까? 그럼 80 몇 위까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국가는 빼고 예. 180 몇 위까지 있는데, 이제 북한이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올해의 순위로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큰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아하. 색깔로 매겨 놓는데, 제 맨 아래 그룹이 이제 시커먼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중국도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언론 자유 지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일본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본에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지적한 일본 언론의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 예. 정보가 유착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전통 트래디셔널 컬처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 이해관계와 너무 얽혀 있다는 것. 예. 이것이 일본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국경 없는 기자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일본의 언론 환경은 지금 시청자 이승호 님께서 나경원 의원이 말한 신독재 같다 이랬는데 일본의 언론만 떼놓고 말하면은 그 표현이 조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결론 삼아서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일단은 국정이 투명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명성과 사명 그리고 언론 자유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서로 긴장과 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일본의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인문학적으로 늘 통찰하시는 임 소장님은 최근 아베의 일본 활용, 언론 활용, 네. 그리고 한일 감정을, 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짧은 정문 일침을 부탁드린다면. 아주 미천한 소견으로 그냥 아유, 한 무슨 말씀만 겸손의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사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의미에서 정체성 말고 네. 정체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체되어 있는 성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본 최근에 어떤 언론인이, 이 제한 언론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이 일본 덕분이라는 그런 말을 어디서 언론에서 하던데, 말은 바로 해야죠. 일본이 그런 폐쇄된 그런 문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이룬 것은 한국 전쟁과 그 전에 한국 침략과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런 부를 쌓고도 이제 계속 이게 정체된 사회를 지금 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각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베 총리가 지금 다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 우리가 다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네. 무역 아까 뭐 보복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약간 좀 눈이 팔려 있어요. 예. 아베는 그 뒤에서 지금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음흠.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의미의 개헌인지는 우리가 많이 보도가 돼서 압니다. 그 일본 국민들도 그걸 몰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베 총리는 계속 그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감정을 자극시켜 가지고 예. 두 나라 시민들 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음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뒤에서는 지금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은 그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한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번에는 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의외로 뭐 별 영향이 없다 예, 그러대요. 그렇다고 하죠.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주시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 뉴스를 봐야 되는 큰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어느 시청자분께서 올리셨는데 한국에 물론 뭐 특정한 몇 군데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어로 주문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식당 내에서는 주로 일본어만 써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우리나라 식당 예. 중에요? 아마 술집이겠죠. 오. 식당보다는 뭐 이자카야인가? 뭐 그런 류가 아니겠어요? 이자카야는 원래는 선술집이고 상당히 대중형, 서민형이 일본은 원래 그렇던데 예. 한국은 이자카야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어. 카바레라는 것도 예. 원래 그 프랑스에서는 선술집인데 어허. 아. 우리나라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문화로 아, 거기서는 선술집이에요? 영국으로 말하면 펍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참. 지난 목요일 날 출연하셨었죠? 네. 어느 시청자분께서 예. 그날 우리 프랑스 파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파리에 파리바게트가 있느냐고 질문 주셨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냐고 그 질문인가요? 그 파리바게트가 아마 한국에 있는 그 체인 네. 파리바게트를 말씀하시는 그거를 건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농담이신 건가요? 진짜 뭐 아니요, 농담은 그건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파리바게트가 뭐 진짜 파리에 진출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회사인데 예. 이름을 이제 파리바게트라고 한 것이고 아, 그러니까 파리에 진출을 가면 했죠. 한국 파리바게트 제과점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쪽으로 진출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지점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음흠.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그 파리바게트가 파리까지 진출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 망해야 될 텐데. 아니 잘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한국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사는 거 말고 파리장들이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제과점이어야 할 텐데. 너무 특정 기업을 막 오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 회사가 이제 파리바게트 말고도 다른 또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그 위에 그래요? 그래서 파리 크루아상?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또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많은 노하우를 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PR을 많이 해주는 것도 PR보다는 뭐 생활 정보일 수도 있고 예. 경제 기자한테는 그것도 기사입니다. 예. 예, 오늘 일본의 언론에 대한 미국, 유럽들의 시각 이런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 타이밍상 당연히 한번 짚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8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발음이 힘드니까 말을 저절로 천천히 하게 되네요. 들으시는데 거북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음색 성량도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속히 나아서 예전 평소처럼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